예, 반갑습니다. 이건 또 저 주시는 거죠? 감사드리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진짜 감격스럽다. 자, 뭐 나름 많이 풀렸어요. 예, 이제 좀 공부할 맛 납니다. 공부할 맛이 날지 놀러 가기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늦어지고 있네요. 프린트 이제 이것은 해당되는 부분 끝내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교재는 이제 100페이지에 무효와 취소 들어갈 차례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지금 우리가 배우시고 계신데, 사실 법률행위 파트에서 중요한 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에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비통착사강 배우셨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대리, 이 두 가지가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다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한 거 이제 보시는데, 여기 지금 법률행위 무효 취소 두 문제가 나와요. 보통은 이제 무효 하나, 취소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35회는 좀 특이했죠. 취소에서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무효 못 냈겠죠. 두 문제가 나오니까. 34회 때는 무효에서만 두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어쨌든 평균적으로 두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자, 그럼 이제 일일이 볼 건 아니고요. 좀 보셔야 될 것들만. 이제 무효 취소 의의인데, 뭐 무효 의의나 하나 보시고 취소 의의는 뒤쪽에서 다시 나오니까. 자, 법률행위 무효.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냥 읽지 마시라고 그랬고, 읽으면서 그 단어의 뜻이 뭔지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무효,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법률행위 무효다. 자, 그럼 법률행위 무효라는 것은 일단 법률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법률 효과는 항상 권리 의무 그 얘기고, 근데 이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당연히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누가 이것을 무효라고 주장을 해야지만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면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무효예요, 영원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가 뭐 되고 난 다음에 성립되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 순서를 잡았죠. 법률행위가 성립된 것을 검토하고 성립된 법률행위 중에서 유효, 무효, 취소를 따진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제 여기서 질문 나오는 게,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자, 우리가 이제 무효 파트에서 배울 게 일부 무효 법률행위든지 무효행위 전환이라든지 무효행위 추인을 배우시는데, 자, 성립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는 적용될 수가 없겠죠.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아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무효를 그럼 누가 주장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무효는 어차피 그냥 놔둬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무효를 주장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몇 번씩 강조했던 것처럼 무효 주장은 누가 하느냐, 그냥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뭐 무효가 되는데 책임이 있는 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책임이 있다 없다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효 주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취소는 이제 취소 파트에서 가시면 이제 보시게 될 거고, 뭐 무효 취소 구별하시는데 이거 구별하라는 문제 안 나와요. 그냥 무효는 무효고 취소는 취소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물론 함께 나올 수는 있어요. 다음 주 무효 및 취소에 대한 설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지문 하나하나는 무효에 대한 거, 취소에 대한 거 이런 건데,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이 없다? 그럼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면 돼. 그러면 5분 내 그냥 갑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적용 사례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사유죠, 사유. 무효 사유, 취소 사유. 자, 이런 걸 우리가 다 배우셨단 말이에요. 9번만 빼고. 여기도 다 배우셨죠. 앞에서 다 배우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자, 지금 무효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무효라 하더라도 당사자끼리는 기본적인 효력은 다 똑같아요. 당사자, 법률행위 당사자,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권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고 권리 행사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행을 했다. 그럼 당연히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요. 딱 하나만 안 된다고 그랬어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일 때. 자, 당사자 사이는 다 똑같은데 문제는 무효를 가지고 이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사실은 문제가 돼요. 시험 문제는 그걸 낸다고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있는 거 외우시고 없는 거 외우시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차피 민법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무효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있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렇구나. 왜? 무효라는 것은 어쨌든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뭐 선이든 뭐 악이든 누구든 누구한테든 무효 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법조문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 몇 번이에요? 네, 7번, 8번. 그렇죠. 의사표시에서 나온 거, 의사표시. 그래서 비진 표시하고 통장호 표시는 밑에도 나오지만 이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있겠죠. 그럼 취소는 자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취소 사유는 아주 굉장히 적죠. 재, 착, 사, 강해. 그럼 이것도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러더래요. 자, 여기도 취소 사유 중에서 뭐와 관련된 거? 의사표시. 그러면은 이 두 개가 되겠죠. 이 두 개는 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소에서는 이제 요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취소 파트에서 다시 나오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고 없고를 다시 한번 구별해 봤고요. 자, 이제 법률행위 무효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시는데, 무효 종류는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는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구별해봐라는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문제를 풀 때 이게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시면 되고,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뒤쪽에서 이제 봅니다. 자, 이제 3번에 무효는 또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가 나오는데, 자, 그대로 보세요.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뭐 됐다는 거야? 확정됐다니까 이 무효는 유효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유동적 무효는 현재 무효지만 유동적이라는 얘기니까 나중에 뭔가를 갖춰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 무효 중에서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가 있다. 그러면 무효는 거의 대부분 확정적 무효가 많겠어요? 유동적 무효가 많겠어요? 확정적 무효가 많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앞쪽에서 보셨던 자, 요 무효 사유가 있는데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눠지지만 요것들 전부 다 이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쪽에서 확정적 무효하고 유동적 무효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무효는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무효 중에서 딱 하나만 빼고는 다 무슨 무효다? 확정적 무효죠. 그러니까 이건 별도로 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유동적 무효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무권 대리 행위. 무권 대리한 법률 행위는 무효인데 본인이 뭘 하면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게 유동적 무효예요. 근데 여기서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유동적 무효. 그 유동적 무효에서는 무권 대리 행위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어차피 그건 대리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유동적 무효는 바로 요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요. 이걸 가지고.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해요. 이게 판례가 많으니까 지금 다 볼 수는 없어요. 좀 기초적인 것들만 좀 잡고 그 다음에 좀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제 보면서 좀씩 쌓아가면서 깊이 좀 들어갈 거니까. 자, 유동적 무효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토지 유상계약, 매매계약 같은 걸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2차 과목에서 중개사법의 토지거래 허가제도 배우시죠? 네. 자,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묶어놓은 이유는 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래 계약은 국가에서 관여할 수가 없죠. 개인적인 계약이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계약하기 전에 관청에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으라. 좀 보겠다는 얘기예요. 투기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토지거래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유상계약을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묶어놨는데 사실 여러분이 봐도 본인들이 계약한 것을
자꾸 국가에서 관청에서 들여다보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지. 뭐 계약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뭔가를 하게 되는데 살짝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이 토지 거래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국가에서는 이 매매를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단 말이죠. 근데 무효는 무효지만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보셨던 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뭐 무슨 반사회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갖춰졌어. 뭘 받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이 매매 계약 한 사람들이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무효를 무슨 무효로 한다? 유동적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법은 맨 말장난이니까 말로 그냥 하시면 공부하시면 돼. 그러시면 뭐 외우고 뭐고 할 것도 물론 외울 거 몇 가지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냥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이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상태에서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 계약에 대한 것들을 이제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에 대해서. 자, 그런데 계약은 했지만 일단은 뭐다? 무효다. 그러면 만일에 2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 3월 1일 날 중도금을 주기로 하고 뭐 3월 한 25일 정도에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하기로 자, 계약하면서 약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3월 1일 날 됐는데 이쪽에서 중도금을 안 주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럴 때 요 토지를 판 사람은 3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는데 안 줬으니까 독촉을 몇 번 하겠죠. 독촉을 하는데 얘가 여전히 중도금을 주지 않는다. 그럼 요 사람은 자, 왜 중도금 안 주냐고 이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해제는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서 발생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없애버리는 걸 해제라고 그래요. 자,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3월 1일 날 중도금 주기로 했죠. 근데 얘가 중도금 줘, 안 줘? 안 주니까 이 사람은 이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줘야죠. 왜? 이 계약은 뭐니까? 무효니까. 그래요. 무효라는 뜻만 하시면 이건 뭐 외울 이유도 없지. 이 사람은 대금 줄 의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있어요? 그것은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무효는 뭐가 없다? 아까 무효는 법률 효과가 없다. 법률 효과는 뭐? 권리 의무 항상. 민법의 큰 틀을 잡으시라니까. 민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권리 의무라니까요. 권리 의무. 권리 의무가 발생되기 위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거지. 그 구절을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효, 취소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딱 잡으시면 거기에 뜻이 다 나온다니까요. 무효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은 계약은 했지만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 의무가 없어. 아무리 이 사람이 3월 1일 날 중도금 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얘는 중도금 줄 의무가 없다니까요. 의무가 없는데 의무 불이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중도금 안 준다고 해서 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결론이 그렇게 나와야죠. 또 사실은 얘는 얘한테 중도금 달라는 권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판례에서는 왜 이런 게 나오냐?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셔도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겠어?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 해놓고서는 서로 중도금 달라 뭐 해달라 막 이렇게 다툰단 말이에요. 사실 다툴 일이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아니지. 왜 다툴 일이 아니야? 권리와 의무가 없으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보는데 다시 제가 지금 일주일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마다 만나면 다시 원상복귀해. 법적인 사고로 바꿔놔야 되는데 다시 그냥 민간인 사고로 가가지고 야 계약했잖냐 준다고 했잖냐.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머릿속을 싹 비우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무효란 뜻은 무효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법률 효과가 없다. 법률 효과는 권리 의무가 없다. 그럼 아무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대금 줄 의무가 없고 얘는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없어. 줄 의무가 없는데 안 줬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말도 안 된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 이게 왜
외울 일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 계약했으니까 달라 뭐하라 이렇게 하니까 소송 붙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무효요. 무효는 줄 의무가 없으니까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판결 내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물어본다고. 또 그러면 얘가 대금 줄 채무 없죠? 예. 그 대금을 안 줬다고 이 사람이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또 그 얘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이유도 없지. 뭘 채무가 있을 때 그거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해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뽑아져 나오는데 이거 따로 보시고 그거 따로 외우시고 따로따로 하시더라고. 왜 따로 해? 결과는 다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건데. 얼마나 쉬워. 그게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자, 뭐 유동적 무효라 하고 이제 법률관계를 따진다고요. 그래서 계약상의 법률관계에서 자, 계약상 이행 청구라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권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계약 위반을 이유한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계약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요거죠. 채무 불이행이지. 계약이 무효인데 채무가 있을 수 없어. 있지도 않는 채무를 불이행한 얘기도 있을 수가 없으니 이거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거죠. 약간만 논리적으로 보시면 돼요. 민법은. 자, 3번도 이제 가끔 물어보는데 정답으로. 그럼 어쨌든 계약은 했나요? 안 했나요? 했으니까 계약할 때 얘네들이 계약금 같은 거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실 안 줘도 되는데 뭐니까? 무효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거 모른다니까. 그냥 계약했으니까 계약금 줬어. 자, 이게 3억의 매매 계약에서 3천만 원 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계약은 뭐예요? 무효죠. 그럼 만일에 이게 무효로 확정이 됐다면 이제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줘도 되는데 줬죠? 그럼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계약은 무효는 무효지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고 아직은 뭐예요? 유동적이니까 유효가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줬던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안 돼요. 되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연관되는 게 등기야, 등기. 사실 중간생략 등기 문제가 나오는데, 뭐 중간생략 등기도 뭐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했다. 그럼 요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매매 계약이 뭐가 돼야 돼요? 유효가 돼야 이 등기도 유효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아직 허가받기 전이니까 뭐예요? 무효. 그럼 아무리 등기해봐야 이 등기도 무효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등기자가 보이면 뭐 중간생략 등기 그걸 보지 마시고 다 뭐다? 무효다 이렇게 잡으시라고. 따지지 마시고. 자, 그게 쭉 들어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7번에 나와요. 등기 나오면 다 무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보셔야 될 거고. 자, 그런데 이제 계약이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요 매매계약 둘이 매매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했는데 뭘 받지 않아서? 허가받지 않아서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저거 빨리 허가를 받아서 유효로 만들어가지고 빨리 대금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해야 세금을 거둘 거 아니야. 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무효로 그대로 있는 게 좋겠어요? 유효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유효로 만드는 게 좋다고. 그럼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그럼 허가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 당사자가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허가를 해준다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래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 그 계약은 무효지만 가만히 있지 말고 둘이 빨리 허가 신청 들어가서 유효로 만들어라 라고 강제를 해준다고요. 그러면 허가 신청은 양쪽이 협력을 해야 되니까 이쪽이나 이쪽이나 허가 신청에 서로 협력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협력 의무를 부과해요. 자, 다시 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계약과는 별도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있더라, 양쪽 다. 그럼 뒤집습니다. 의무의 반대는 뭐예요? 권리.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얘한테 빨리 허가 신청하러 가자라는 권리도
있을 거고, 얘도 얘한테 빨리 허가 신청하러 가자, 협력해달라, 권리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일에 얘가 빨리 허가를 받아서 유효로 만들어서 빨리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금 허가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얘한테 허가 신청에 협력해달라는 권리가 있죠. 그럼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권리를 가진 사람은 뭘 제기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대방의 협력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그 의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줄이면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협력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협력 의무를 소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돼. 그럼 어쨌든 의무니까 의무는 이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얘가 죽어도 허가 신청하지 않겠대, 팔아놓고서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쨌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은, 나 소송하고 그러면 골치 아파. 그러니까 네가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난 이 계약 해제할란다. 자, 이게 되겠냐 안 되겠냐 그 문제예요. 그럼 물론 이건 해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해제는 멀쩡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기분 나쁘다고 해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약법에서 배우시는데, 그 해제는 계약에서 발생된 채무, 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부담하고 있는 허가 신청 협력 의무는 이 계약에서 발생한 건가요? 아니지. 계약은 무효니까 계약에서 아무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 사람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 됐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아. 허가를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등기를 못 하겠죠. 그럼 이 사람 빨리 취득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늦어지니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불이행한 걸로 이유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겠다, 없겠다? 있지. 의무가 있으니까. 하지만 계약상의 채무는, 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계약상의 채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해.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협력 의무는 있는데 이 협력 의무가 계약에서 발생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의무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손해 났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는 있고 없고 이렇게 하니까 골치 아프지. 이걸 뭐 단순히 외우려면 골치 아픈 거예요. 왜 그런지를 보시면 되지. 왜 그런지를. 너무나 단순한 얘기지. 그래서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하지만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어요. 되셨죠? 이런 거 문제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보게 되냐면, 여기는 무효지만 무효로 확정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유동적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동적이라는 단어는 그래도 좀 쓰지 않나요? 이번에 뭐 어떻게 뭐 여행 갈 거야? 유동적인데? 그러잖아, 뭐 할 때. 그렇다면 유동적이라는 것은 항상 뭐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로 끝난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럼 여기도 유동적 무효니까 결과는 둘 중에 하나로 끝나요. 확정적으로 뭐가 될 수 있고 유효가 될 수가 있고, 확정적으로 뭐가 될 수 있고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지. 언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냐, 언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먼저 저희 교재 나온 대로 확정적 무효인 것을 보시게 되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 지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서류 꾸려가지고 허가 신청 들어갔어요. 근데 관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나왔어. 자, 그러면 이제 허가 받을 수가 없네. 그럼 당연히 이 매매 계약은 허가를 못 받아서 유동적 무효였는데 허가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지. 두 번째는
이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 계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자꾸 관청에서 들여다보고 뭐 허가해주니 안 해주니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특히 이 사람들이 뭔가 좀 투기를 할 그럴 계약을 하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허가받기가 좀 깨름직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될 계약인데 허가를 안 받으려고 실제로는 둘이 뭘 했으면서 매매했으면서 자,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뭐 그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이 유상계약이어야 돼요. 무상계약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허가받을 대상인 계약을 실제로 했으면서 허가받기 좀 그러니까 지들끼리 계약서를 위조해서 증여한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을 허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위조했다고. 그걸 나중에 국가에서 들켰어요. 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첫째, 불허가 처분이 일어났을 때 그건 당연한 얘기고, 여기 허가를 뭐하거나 배제하거나 뭐 할 때 잠탈한 내용의 계약을 한 거예요. 잠탈은 몰래 잠입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몰래 위반하는 거지. 자, 이런 얘기 나오면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를 봅시다. 자,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 여기 두 개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 받으면 돼요? 허가 받으면 되지. 이런 거 문제 내겠어요? 안 내지. 그 문제는 이쪽에 내겠지. 예. 자, 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일단 무효인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인데 뭘 받지 않아서 허가받지 않아서 무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2차 과목에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울 때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다면 그 평생 묶어놓습니까? 아니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묶어놓는다고. 그래서 요 기간을 잡아가지고 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요 기간 내에 얘네들이 요쯤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계약은 무효지. 근데 이 상태에서 풀렸다고 이제 이게 국가에서 이 지역은 투기 우려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을 뭐 했어요? 해제했어요. 그러면은 이 계약은 다른 건 다 정상인데 허가를 받지 않아서 무효가 됐는데 이제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됐으니 그 이유가 돼줘야 되겠지. 이거 뭐 외워요 이걸.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허가구역 지정이 뭐 됐으면 해제됐으면 당연히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지. 자, 되셨어요? 네, 이 정도에서 일단 토지거래가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한 것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쭉쭉 들어갑니다. 일부 무효 법리가 나오는데, 자, 일부 무효도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자, 특히 앞쪽을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그 일부만 무효로 본다, 전부를 무효로 본다. 전부를 무효로 해요. 그 원칙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는 이제 예외란 얘기예요. 자, 그러나 결론부터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일부는 유효가 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조건 안 되고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 무효인 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만 유효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걸 법률행위를 가지고 설명 들어가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직은 법률행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할게요. 그냥 일반적인 거.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과일을 한 박스 시켰단 말이에요. 비싼 과일을. 왔어. 여기 과일이 이렇게 담겨져 있겠죠. 근데 보니까는 이 중에 하나가 썩었네? 이거 선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냥 이거 선물하겠어요? 반환시키겠어요? 반환시키지. 이것만 빼고 선물하지는 않겠지. 이게 이거예요. 일부가 썩었으면 전부 썩은 거라고. 그렇게 취급해서 전부 반환시킨다고요. 됐나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선물할 게 아니라 먹으려고 샀다고요. 또 보니까 이건 썩었는데 나머지는 멀쩡해.
어차피 반환하고 다시 하고 하기 귀찮잖아. 그렇다면 이것만 빼고 요거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요 T가 그 얘기예요. 되셨어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의미는 이해하셨어. 그럼 이제 시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자, 일부 무효는 아무 소리 없으면, 뭔 무효? 전부 무효다 해야지. 일부만 무효다 하면 틀려요. 근데 일부만 유효가 될 여지가 있죠. 그러려면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 요 썩은 부분하고 멀쩡한 부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분할이 가능해야 돼요. 법률행위 자체가 분할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과 산 사람이, 아니면 과일 산 사람이, 썩었더라도 요거 빼고 먹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이걸 가정적 의사라고 그래요. 이랬더라도 샀으리다.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일부가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요건이에요. 요건이나 간단히 보시죠. 법률행위 일체성과 뭐가 가능해야 된다? 분할이 가능해야 된다. 무효인 부분하고 유효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뭐가? 의사가 있어야 된다. 자, 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또 무효행위 전환 나오는데, 자, 무효행위 전환 138조인데 요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어요. 다만 의미만 이해를 하세요. 무효행위 뭐라고 그랬어요? 전환. 그럼 전환은 무효행위 그대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현실에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뭘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뭔가를 바꿔서 인정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환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법률행위, 무효행위 전환에서 저희 교재가 그게 없는데 아주 유명하게 나오는 판례가 있죠. 우리가 배운 거예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된 거. 자,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요. 그걸 써줘야 돼요.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이 적용된다.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걸 막 그 내용만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여기 보세요. 이 법률행위가 무효인 이유가 뭐에서? 불공정해서. 그럼 공정한 것으로 바꿀 수 있겠어, 없겠어요? 있지. 응? 불공정 법률행위, 시골 할머니가 부동산 10억짜리를 2억에 팔았다니까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서 불공정 행위가 되는데 결국 10억짜리를 2억에 팔아서 문제가 된 거죠. 어차피 할머니 팔려고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대금이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럼 2억을 10억으로 올립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럼 그 매매 경우 유효로 되겠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자꾸 제가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문장이 나오면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셔야지만 뭔가 가려고 그래. 그러기 어렵다니까. 몇 번씩 얘기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해가 돼야 이제 시원하긴 하지만, 안 돼도 여러분들은 써준 거에서 맞추면 된다니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전환이라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효인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것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이게. 그럼 가능하다. 그러고서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쪽에서는. 이 지문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무효행위 추인. 사실 무효 파트에서는 요거요. 아까 유동적 무효하고 요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즉 그게 정답으로 많이 나온다고. 또 유동적 무효는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포인트란 말이지, 두 가지가.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자, 추인은 몇 번씩 얘기했죠. 나중에 뭐 한다는 얘기야? 인정. 바꿔서 그대로. 그대로지, 이건 추인이니까. 추인 그대로. 우리가 무권 대리 행위 추인 얘기 나오죠. 그거 바꾸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 추인 단어를 뜻이도 잡으라니까. 전환은 바꾸고 추인은 그대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겠지. 불공정해서 무효인데 그걸 그대로 인정하면 그 무효인 걸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단어로 공부하면 딱 끝난다니까. 이걸 왜 외우려고 그래? 근데 전화는 되지. 불공정한 것을 무엇으로? 공정한 것으로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라니까. 그러면 까먹었다 하더라도 문제 이렇게 우리는 써주니까 그렇지. 바꾸면 되지. 그대로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 공부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모든 걸 막 그림 그려가지고 다 외우려고 그래. 가끔 보면 시중에 민법 그림책이 있어. 예? 그거 좋다고 보고 계셔. 그 그림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럼 그분은 강의해야 돼. 그 정도 된다면 가불병 해가지고 막 그림 그려놓고 막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 사람은 흐뭇하지. 그거 다 그려놨으니까.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강의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단 말이야. 예, 솔직한 얘기로요. 저희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하는 건 달라요. 그럼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골라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일 제가 강의해보니까 우리는 다 문제가 객관식이요. 지문 5개를 다 써주네. 그럼 써준 것만 잘 읽으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만 잘 하시면 얼추 맞추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한 65점, 70점 맞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거 지문 하나하나를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나.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는 거야, 눈으로만.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쌩 어거지로 외우려고 그러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외울 것도 있지만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논리를 가지고 들어가시라고. 무효인 법률행위를 그대로 나중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인정해도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생기지 않는다라고 법에 정해놨지. 그럼 보세요. 그럼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일까, 확정적 무효일까? 그 확정적 무효라는 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유동적 무효는 그래서 앞에서 보신 거야. 이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효로 확정됐는데 확정된 무효를 나중에 추인했다고 유효가 될 여지는 없지. 예. 그런데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뭐 할 때는, 추인했을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이제 보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 추인자가 나오면 어쨌든 추인의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2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추인이란 단어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법률행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그 법률행위를 나중에 인정한다는 추인예가 나오고, 그럼 이 법률행위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니까 그렇죠. 추인예가 나오죠.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나중에 왜 인정을 해? 항상 추인은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이 비정상인 법률행위를 나중에 추인하겠다면 이 추인의 효과가 인정되려면 어디든 2가지를 갖춰야 되지. 첫 번째는 비정상의 원인이 뭐 되고 난 후, 소멸된 후에 해줘야 돼요. 비정상인 상태에서 그대로 추인할 수는 없어요. 2번째는 당사자가, 추인한 당사자가 이 법률행위가 뭐인 것을, 비정상인 것을 알고서 해야지. 이 2가지를 갖춰줘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무효행위 추인이니까, 자, 무효행위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효 원인이 뭐 된 후, 소멸된 후, 무효임을 알고 이렇게 들어야지. 그럼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추인 얘기가 나와요. 그럼 똑같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 즉 사기당해서 그 계약을 사기당한 사람이 추인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취소 원인이 뭐 된 후, 소멸된 후, 취소 사유를 뭐하고 알고 하란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이니까 그렇게 딱 잡고 들어가시면 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그 공식은 알겠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천천히 보면 조금씩 알아가면 얼마나 재밌는데, 민법이. 아니요? 너무 재밌어. 자, 갑이 빚을 많이 졌어요. 빚을 못 갚으니까 빚쟁이들이 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경매 들어오려고 그러잖아. 그럼 자기 명의로 있으면 경매로 날리게 되니까 얘하고 짜고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얘한테 등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통정허위 표시를 배우셨잖아. 그럼 이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가 돼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럼 이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유는 이 사람은 만일에 2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1일 요 매매계약을 가짜로 할 때 매매 의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얘도 매매 의사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된 거예요. 이 무효는 확정적, 유동적. 확정적 무효예요, 확정적. 가짜 매매가 유효가 될 여지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일이 다 처리되면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 배우신 것처럼 자, 무효인데 줄 필요가 없는데 줬으니까 다시 돌려달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한 3월 10일쯤 돼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나온 거야 이게. 이때 매도 의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어차피 사실은 가짜지만 얘 명의로 등기가 돼버렸죠. 그럼 친구 뭐 친할 테니까 야 이제 내가 팔 생각이니까 어차피 네 등기 위로 우리가 가짜로 했지만은 그거 네가 사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얘도 매수 의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생겼지. 자,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이건 가짜니까 3월 10일 날 매도 의사, 매수 의사가 생겼으니 이 사람들은 다시 만나서 진짜 이제는 진짜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다시 또 매매 계약 할 거예요? 할 이유가 없지. 어차피 같은 부동산 매도인, 매수인 여기도 가짜지만 그럴듯하게 하느라고 5억에 매매한 걸로 여기도 5억에 팔려고 그래. 굳이 그걸 여기서 다시 또 새로운 매매 계약을 할 이유는 없겠지. 안 하고 이거 어차피 매매 계약 다 같으니까 이거 그냥 인정하자 한단 말이에요. 이걸 무효행위에 뭐라고 그래? 추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효과는 이제 효과가 중요해요. 지금 2월 1일 날 가짜로 매매가 한 것을 나중에 3월 10일 날 뭐 했나요? 추인했죠. 그럼 3월 10일 날 추인했다고 2월 1일까지 올라가서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되지는 않아. 이건 무효로 확정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3월 10일 날 진짜 매매 계약을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했지. 안 하고 그냥 추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매매 계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3월 10일 추인한 때부터 실제 뭐 한 것으로 매매 계약 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해를 못 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계약 시에 소급한다. 추인한 때부터다. 추인한 때부터다. 그게 포인트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게 포인트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추인이 요 추인한 때부터 새로 매매 계약 한 것으로 봐주려면 자, 두 가지. 요 사람들이 추인했는데 그럼 추인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줘야 되겠죠. 자, 이 매매 계약이 무효인 원인이 서로 매매 의사가 없는데 매매했으니까 무효였죠. 이제는 매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무효 원인 소멸됐지. 얘들은 이 매매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했겠지. 그래요. 항상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추인의 효과를 보셨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모든 무효인 행위를 이렇게 추인해가지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추인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 끝났어. 추인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여기 아까 무효 중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비이진이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만 돼. 여기 강행법규 위반이니 불공정 법률행위니 반사회적 행위니 그런 것들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제가 강조한 이유가 여기저기 써먹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 이해되셨어? 자, 이제 들어갑니다. 체크하시면 되지. 무효 행위가 추인 가능한 것이어야 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따라서 강행법규 위반의 행위나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해에서 유효가 될 수 없다. 근데 사실 이렇게만 쓰지 말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걸 또 써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별을 하니까. 추인이 가능한 거. 첫째 뭐라고요? 비이진이 표시. 두 번째 뭐라고요? 통정의 표시. 의사 표시와 관련된 거. 사실 이거 잡는 게 낫지.
그래서 추인이 가능한 무효행위여야 되고요. 또 이건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추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의 무효 사유가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용어를 쓰시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효 원인이 뭐 돼야 돼? 소멸돼야 돼.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럼 시험 문제는 무효 원인이 소멸되고 이렇게 나오지 무효 사유가 제거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럼 익숙하게 해서 찾아 들어가야죠. 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무효임을 뭐하고 알고 해야죠. 됐어요. 자, 효과를 봅시다. 다 했죠. 추인하면 언제부터? 추인한 때부터 새로 법률행위 보는 거지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하나 보시게 되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오죠. 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서도 하나만 체크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무효행위 추인이 자꾸 문제에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추인을 두 번째 보고 있어요. 앞쪽에서 우리가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는 거 배우셨죠? 자,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계약시에 소급해서 무효행위를 추인하면은 계약시에 소급해서 추인한 때부터 다르잖아.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그걸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공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예. 그러니까 문제는 테스트하고 싶은 걸 내는 거지 전부 다 아는 것은 낼 이유가 없다니까. 자, 그러면 그것과 함께 같이 요즘 나오는 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이에요. 무권리자. 자, 이건 무권대리하고 비슷한데, 자, 갑에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요걸 병한테 처분해 버리는 거예요. 팔아서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보셨죠? 네. 자, 이게 무권대리 할 때 제가 그렸던 거예요. 자, 무권대리는 얘하고 이제 얘 부동산을 얘가 지금 팔아서 넘겼는데 얘가 지금 요 사람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대리권이 없다고 다 무권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매매계약하면서 뭘 했어야 돼요? 현명을 했어야지. 그렇지. 이놈이 지가 대리인도 아니면서 갑의 대리인양 표시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이게 무권대리예요. 근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요놈이 대리권도 없고 뭣도 안 한 거예요. 현명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남의 부동산을 지 거라고 하면서 팔아 넘긴 거예요. 이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이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얘기가 돼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무효가 되겠지, 처분행위도. 근데 나중에 실제 소유자, 권리자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팔려고 그러는데 팔렸네. 자, 그래서 이걸 실제 권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고요, 이것도. 그럼 이것도 추인의 효과지. 왜? 얘가 처분한 시점이 2월 10일인데 나중에 본 원래 추인이 추인을 3월 10일 날 했다. 항상 언제부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추인한 때부터냐 처분한 때부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구조가 아까 뭐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무권대리. 그래서 이건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을 여기다 적용해요. 그러면 추인한 때부터 계약시에 소급해서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죠. 무권대리 행위 추인은 계약시에 소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실제 권리자가 추인한 것도 소급하는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은 추인한 때부터예요. 그랬죠. 그래서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찾아봅시다. 자, 무권리자가 뭐 처분하는 거 이런 얘기고, 뭐 권리자가 이를 뭐 읽으시면 다 얘기했으니까 권리자가 이를 추인할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 얘기인데 뭐 결론 빨리 보시면 돼요. 자, 무권대리 행위에서 본인 추인의 법리를 유추보한다, 적용한다. 그래서 결국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의 효과가 계약을 뭐 했을 때, 체결했을 때 소급해서 권리자한테 귀속된다. 소급한다는 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시다. 밑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했다는 얘기 나오면 계약 시에 뭐 소급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고, 지금 보셨던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실제 권리자가 추인했다. 역시 이것도 처분 시에 뭐 한다? 소급한다. 근데 무효 행위를 추인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소급 얘기가 나오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뭐 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구별하시라고. 다 추인인데 추인의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달라요. 자, 정리되시겠죠? 예. 그러면 써놓고서 또 닫으면 까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꾸 뭔가 힌트를 잡으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써주니까 힌트. 얘 둘만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얘 둘이 공통적인 게 무권 대리 무권리자. 그러니까 권자 들어간 애들은 뭐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잡아놓으시라니까. 자, 이제 무효를 이제 마무리했으니까 무효에 해당되는 문제 두 문제 체크하시고 좀 쉬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우리 시험 문제가 아니라 행정사 문제예요. 뭐 나중에 이제 간평사나 행정사나 뭐 주택관리사 이런 민법에 나온 문제들을 쭉 정리를 할 건데, 자, 법률행위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뒤는 뭐 전부 무효가 되겠죠. 원칙이니까. 2번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탑이 다 보인다는 것은,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무슨 법률행위라고요? 무효. 법률효과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있지도 않는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채무불이행도 있을 수가 없으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틀렸겠지. 그러니까 이런 걸 뽑아내면 된다고요. 이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무효가 뭔지를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여기에 이제 불법행위가 나와도 똑같아요. 뭐 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뭐든 이거 자체가 없는데 침해할 수가 없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뒤에 추인이 나오면 안 되지만 뭐가 나와요? 전환, 적용된다. 4번의 키워드는 법률행위가 뭐 했어요? 불성립이죠. 그럼 무효 얘기는 나올 수가 없어. 전환이든 뭐든 추인이든. 자, 추인은 그 원인이 뭐 된 후? 소멸한 후. 그럼 무효니까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해야 된다. 이렇게 써주는데 포인트를 논리적으로 잡으면 이런 게 보여야 되면 되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그래서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얼마나 곤란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보고 써봐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주관식 시험이면. 빨리 주관식으로 바뀌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 자, 이제 2번. 우리 시험이죠. 자,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뒤에 전환 나왔으니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낸 거, 저기서 낸 거 갖다 쓰고 한단 말이에요. 자, 2번은 토지거래가 고용된 토지매매계약인데 불허가 처분이 나왔대. 이게 포인트죠. 그럼 뒤는 뭐가 나와야 돼? 확정무효가 되겠지. 자, 매도인이 통정허위 매매를 추인했대. 무효 문제 나오면서 추인 얘기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하시라고. 일단 추인할 수 있는 무효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시라고. 자, 여기 뭐니까? 통정허위 매매니까 추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반사회질서행위나 뭐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강행법규 위반 얘기 나오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가 없는데 추인한 경우로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건 통정허위 표시니까 계속 읽어야지. 그럼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그랬으니까 이놈이 틀렸죠. 뭐 한 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해야지. 그래서 3번이 돼. 자, 4번의 키워드는 뭐가 보이고? 적극가담. 그럼 적극가담 나오면 뒤는 읽을 필요 없이 무효죠. 이거는 뭐 저당권 이중매매도 상관없이. 자, 5번의 키워드는 무효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인데 읽어보면 꼭 안 될 것 같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이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대. 근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해야지. 야, 무효로 되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효를 주장? 이렇게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무효 주장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하고서 그냥 들어가셔야지. 그럼 3번이 되는 거죠. 자, 되셨어요.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취소 들어가도록 합시다. 취소.